자, 안녕하세요. 미우펫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접종편에 이어서 이번에 고양이 접종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 접종은요, 먼저 키트 검사를 통해 가지고 고양이들의 건강 상태가 지금 현재 양호한지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접종은 3주 간격으로 총 4번의 접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종합 백신 1차 접종을 맞습니다. 1차 접종은요, 처음 2개월령 이제 고양이들한테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건강 상태가 튼튼해야 되다 보니까 몸무게도 어느 정도 나가고 활동성도 있는 상태에서 1차 접종을 해요.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몸무게가 얼마라고는 정해지지 않은데요. 거의 한 600g 정도 이상인 경우 한 2달 정도 되면 웬만한 고양이들 한 600g 정도 넘어요. 저희 애견샵에서 분양하시는 애들 보면 너무 작거든요. 얘 몸무게랑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되면 한 600g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종합 백신 2차입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 백신 3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고양이들 광견병 주사를 맞습니다. 광견병이라고 하면 네. 이 견자가 강아지죠. 네. 그쵸? 네. 근데 왜 고양이가 맞아야 되나? 법으로 이번에 개정이 돼서 원래 처음엔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이제 법으로 바뀌면서 또 의무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안 맞았어요. 아직 보니까. 광견병이 네. 강아지가 심해요? 사람이 사람이 좀 아픈 거예요. 미친 거 아니고. 아니에요. 병이. 네 번째 접종을 마치고 난 뒤에는요, 항체가 검사라고 이제 고양이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근데 항체가 제대로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4차나 5차 이렇게 주기적으로 그 간격도 3주예요. 3주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을 통해서 아이들의 항체를 생기게끔 도와줍니다. 종합 백신에는요, 4종이랑 3종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4종은 처음 이제 범백 바이러스, 범백 혈구 감소증, 그 다음에 칼리시 바이러스, 그리고 비기관지염인 이제 허피스 바이러스, 이렇게 3개. 거기다가 클라미디아까지 4개가 됩니다. 그리고 3종에서는 이 클라미디아가 빠진 이제 나머지들을 3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파보는 뭐예요? 파보, 범백이죠. 고양이들은 범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범백은 범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해서 백혈구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증상으로는 설사도 하고 구토도 하고 식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 그거 궁금하다. 그리고 허피스 바이러스라는 건요, 결막염이랑 동반을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감기인데 감기랑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눈부터 조금 눈물이 나기도 시작하고, 제일 처음 증상은 눈이 조금 작고 이렇게 짝짝이로 변하면서 이제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오래 놔두게 되면 아이들 식욕도 떨어지고 움직임도 적어지고 열도 많이 나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 얼른 병원에 데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 칼리시는 무엇인가요? 네. 칼리시 바이러스. 칼리시 바이러스는요. 이건 되게 가식적이었어. 칼리시 바이러스. 칼리시가 뭔가요? 네. 자, 칼리시 바이러스는요, 허피스 바이러스랑 정말 증상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하는데 열감기라고 하죠. 열이 조금 많이 높고요. 열이 높다 보니 고양이들이 다리가 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확하진 않는데 일단 정확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고양이를 키워보고 이제 데리고 분양도 해보면서 나온 결과인데 아이들이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어느 때는 오른쪽 다리, 어느 때는 왼쪽 다리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의 특징이 전부 다 체온이 높다는 거예요. 체온이 높고 다리를 전다? 그러면 칼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내피셜. 네. 자, 마지막으로 클라미디아는요, 이제 아기 고양이들한테 나타나는 이제 결막염 증상을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 그거랑 다른? 완전 다르죠? 사람이랑 생각했을 때는. 네, 완전 틀려요. 사람 병명이랑 이름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쵸, 아무래도 사람이 먼저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고양이 접종에도 림핑 부작용이 있나요? 네, 그럼요. 고양이들은요, 림핑 신드롬이랑 이제
붓기도 하고 고양이들이 이제 열도 난답니다. 네, 그럴 때는 꼭 병원에 가셔야 돼요. 얼른 데리고. 근데 그게 우리 집 고양이가 그게 부은 건지 살이 찐 건지 어떻게 아나요? 근데 그 정도는 뭐 보이는데요. 애들이 몸이 살이 찐 거랑 이제 얼굴이 붓는 거랑 좀 틀리거든요. 붓기가 얼굴로 조금 많이 붓기도 해요. 사람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네. 애견샵에서 분양하는 아이들은 접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처음 저희 매장에 오게 되면 아이들 건강 상태를 쭉 체크를 해요. 저 말고 소유자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1차 접종을 무조건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날 다 보고 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에 접종을 싹 다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분양이 조금 늦어지는 아이들 3주 정도 저희 매장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2차 접종까지도, 더 오래 있는 애들은 3차 접종까지도 저희가 다 해서 분양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고양이 접종 후에 이제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병원을 한번 다녀오게 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낯선 곳에 가는 것도 스트레스기도 하고 이제 주사를 맞는 것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정도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안정하게 좀 조용히,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병원에 대한 나쁜 기억을 심어주지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기본적인 이동장 교육과 터치대, 이제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다른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 같은 부위를 좀 자주 만져주시고 이제 병원을 데려가시는 것도 훨씬 좋은 방법이랍니다. 아시죠? 이제 몸 한번 만지고 간식도 주고, 한 번 또 만지고 간식도 주고. 자, 이 동장은 꼭 위로 쪽으로 열리는 것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고양이들이 무서워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핥히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보호자분들도 다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뚜껑 열리는 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열어서 진료도 볼 수 있고 보호자분들이 조금 안아줄 수도 있고, 특히나 좀 내 사각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구석에 있는 걸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감도 취해줄 수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도 최소한으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번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고양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접종이거든요. 그래서 애견샵 사장인 대표인 저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꼭 3주 간격으로 무조건 혹시나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원장님, 저희 원장님이나 다른 병원 원장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꼭 여러분들한테 친절한 답변, 그리고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집에 가자.